지금 제 핵실험을 이걸 어떻게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후한무치하게 자기들이 원래 준비했던 김장경 피켓을 들고 옆에다가는 할 수 없이 이제 북의 핵실험에 관련돼서 문재인은 뭐 각성하라, 사과하라. 아니, 그게 문재인이 사과할 일입니까? 그걸 이렇게 두 개를 김장겸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옆에다가 그냥 졸속으로 만들어서 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검이 막 손에만 뜨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우정의 트윗을 또 시위의 목적이 뭔지 아냐? 뭡니까?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찰할 내용들을 많은 퍼지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하면 그리고 이게 또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혜원한테 막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기자들이 찍는 건 또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게 그냥 전달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가만히 찍는데 왜 조롱과 비난이 있어요? 가만히 조용히 찍고 들어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찔려서? 자기들이 옆에서 이상하게 판넬로 저를 막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상한 얘기거리가 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건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경제 알바나 검찰 알바가 전부 다 페이스북 라이브였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 라이브 전문가가 됐더라고. 저수지 게임 시사회를 하기 전에 네. 주진우, 김어준, 그다음에 최진영 감독 와서 얘기하는데 순간 본능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딱 하더라고. 네. 순간 몇만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가 굉장히 익숙하죠. 보통 때는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나 비서진들이 하는데 제가 아니면 안 될 자리에서는 제가 해야 되죠. 뉴스거리가 있고 이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이렇게 궁금한 점을 좀 이제 풀어주는 거라면. 그래서 근데 이번에 국회 로텐도울의 시위를 페이스북 라이브 한 게 제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표창원 의원 그림 사건으로 네네. 엄청나게 정말 폭발을 당했죠. 그러면서 온 가족까지 그렇게 폄훼 당할 때 작년이죠. 그때 저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국회를 들어갈 때 너무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재정 의원이 뭐라 그러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참았던 건 단 한 가지. 제가 표창원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서 무슨 얘기거리를 만들거나 시끄러워지면은 이 대선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래서 저는 안 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했어요. 내가 왜 저기 들어오면서 저 사람들이 표창원 의원이 그걸 그린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저렇게 사람을 조롱하고 다선 의원들이 쭉 수십 명이 줄 서가지고 그걸 들고서는 문재인은 책임지고 표창원은 사퇴하라라는 걸 들고 있는데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마디 못하고 들어온 게 그렇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보좌관 비서들을 모아놨어요. 회의하면서 내가 다음번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피켓을 들고 나면 난 반드시 찍는다. 그리고 내가 찍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찍는 거를 함께 옆에서 여러분들 찍지 못하겠지만 혹시 누가 나한테 폭행을 가할지도 모르니까 내 뒤에서 나를 받쳐라.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찍었죠. 지난번에 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첫 번째로 찍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찍었죠. 근데 그때 찍을 때 사실 우리 비서진들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정말 새벽에 가서 이 전문 메이크업에서 화장을 하고요. 메이크업을 딱 풀 메이크업을 받고 옷도 가장 화사한 옷을 입고 제가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을 당당하게 찍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그때 찍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찍어놓은 거를 나중에 그것도 엄청나게 기사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제가 이게 너무 화사하고 화장도 진하고 옷도 그렇게 너무 화사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어제는 분명히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안 나올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당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이것은 핵실험이라는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취소했을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연기. 네, 그때 이제 무조건 다 반대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포기를 하고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는 이제 보이콧을 하겠다고 이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아침에 딱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딱 잡고 우리 직원들을 다 검정 옷을 입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검정 옷을 입고 전부 넥타이를 메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검정 옷을 입고 화장도 그냥 제가 대강 하고 그냥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어저께는 이제 가서 어제는 사실은 그 시간도 좀 늦었어요. 제가 한 5분 전쯤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는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제가 다 찍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냥 스케치를 가까이 가지 말고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카메라를 딱 올리고서는 우리 이제 비서들도 다 긴장을 하면서 제 뒤를 따라오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어머 이분들이 세상에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 전날 페이스북에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 이 사람들이 피켓팅을 하면 나는 또 페이스북 그 생중계를 한다. 근데 카메라들이 이렇게 밀려서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가면 그냥 내버려두고 무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혼자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로였어요. 그냥 들어가는 통로를 제가 카메라를 딱 들고선 이렇게 하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 옆에서 피켓을 들고서는 그냥 저를 앞을 확 막더라고요. 누구였죠? 심재철 부의장인데. 김광림.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막는데 제가 살짝 미소를 짓고 이것을 왼손으로 내리고 그분 얼굴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저는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공지를 했고 어떤 방해를 당하더라도 저는 찍는다. 그랬더니 옆에 딴 분이 들어와서 또 피켓을 들고 저를 이렇게 막더라고요. 근데 남자 둘이서 저를 갖다 피켓을 갖고 손은 안 댔지만 이렇게 밀고 하는데 뒤에서는 뭐 우리 직원 이제 제일 키 크고 한 친구가 어제 데뷔했죠. 팔을 딱 맞고. 네. 팔을 이렇게 맞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뭐 저쪽엔 욕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네. 뭐 쓰레기라고 하고. 네. 근데 저는 그냥 표정은 안 변하고선 당당하게 그냥 계속 찍으면서 걸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뭐 하다가 그걸 중지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쵸. 이제 끝까지 딱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때릴 듯한 그 기세를 보이는데. 때릴 듯. 저는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리시게요? 이제 한마디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지금 어제 처음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찍었고. 그쵸. 그리고 앞으로도 또 찍을 거예요. 저수지 게임도 찍었고 저는 뭐 검찰 알바도 찍었고 계속 페이스북 라이브로 동네도 다니면서 찍고 하기 때문에 갔는데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무력으로 저를 막 막고 하니까 그게 기사거리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대로 다 찍힌 거예요. 네. 모든 영상에 모든 이제 신문에. 그러니까는 뭐 계속 그 사람들이 피켓을 뭘 들었고 뭘 했는지는 아무 뉴스가 안 나오고. 놓쳤네요, 진짜. 계속 저하고 둘이 네. 이제 악의를 한 것 같이 보이는 것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심지어 그 피켓 보니까 MBC 김장겸 사장이 아니라 MBS라고 한 피켓도 있고 뭐 엉망이더라고요. 네. 근데 손 의원님 정치 알바 게시판 확인하시죠? 네. 네. 아주 응원 댓글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떠셨습니까? 그분 욕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는 생각과 욕하던 사람들이 다른 마음이 분들이에요?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되면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선봉에서 싸우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양상으로 이제 갑니다. 경험자시니까 잘 그러면 아시겠네요. 당에서는 점점 고립돼 갈 겁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응원군은 많이 생겨요. 왜 고립됩니까, 근데? 다시 말해서 응원군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일을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네. 그럼 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일단 뭐 저만 튀냐 뭐 이런 건가? 질투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묘한 열등감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또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못하는 거.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런 양상들 그러면서 네. 이제 대중적인 응원군들은 이제 많이 늘어나죠. 그럼 뭐 공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경험하셨던 정 의원님께서 손 의원님에게 이 국면에서 한 말씀 좀 조언과 아니 격려와 근데 그거는 응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답이. 예를 들면 오늘 뉴스공장에서 하태경 의원이 나와가지고 정청래가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운 내용이 뭐냐면 네.
본회의장에서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 네. 3, 40명이 떠들어도 저 혼자 탁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제 소리에 다 묻혀요.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커서 크고 부럽다고? 예. 그러면 자기는 그런 톤이 안 나온대요. 근데 안 들려요? 그 양반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렇죠. 근데 어제도 안 들렸어요? 네. 거기 본회의장에서 이제 작업만 들렸어요. 샤워팅을 하면 제 목소리가 딱 나면 다른 목소리가 다 묻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TV조선 이런 데서 엄청 까여요. 근데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은 시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당에서조차 의원들은 또 싫어해요, 그런 걸. 왜냐하면 제때 제대로 딱 싸워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거든. 근데 당에서는 좀 뭐 이렇게 세게 하냐. 어제는요, 뭐 제가 이제 저는 뭐 굉장히 일상같이 제가 굉장히 그 평정된 마음이나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사실은 누가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국회 이제 그 본청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그 정말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들어가던 그런 남자 의원 2명이 저보고 뭐랬냐면은 그 이제 녹음에 들려요. 그날 그 녹화한 거에 한 바퀴 더 돌고 오시죠. 응? 너무 잘했어요. 민주당 의원이요? 우리당 그래서 좀 같이 좀 하시죠. 그럼 들어갔어요 제가. 그런데 맞아요. 그 얘기는 들었다. 네. 같이 좀 하시죠 이렇게.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 본청에 그 본회의 들어갔더니 이제 수고했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완전히 그 자유한국당을 혼자 다 막았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뭐 이제 우리 댓글들이 이제 대중의 의견들이 제일 정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오유나 그 이제 불펜 같은 데를 보면 그분들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을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용감해지는구나.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만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혼자 생각을 해보죠. 이게 소신 있게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의원님 보시면 그래서 꼭 몸살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초선 의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됐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초선하고서는 대통령 되신 거 아니에요? 재선인가? 1.5선. 예. 그래, 제 생각에 다선이다, 뭐,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 물론 선배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 소신있게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런데 저는 제가 국회의원의 자리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자리에 익숙해지기는 제가 사회생활을 너무 오래 했죠. 너무 오랫동안 저는 제 길을 갔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익숙해질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하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회의원의 역할에 굉장히 제가 정말 기쁘게 잘 활용하는 거 하나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디서도 국회 안에서는 제가 소신 있게 얘기를 해도 아무한테도 법적인 제재도 당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직무상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청문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상임위를 가서도 두려움이 없이 제가 야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아까 우리 한 얘기들 중에서 저를 맨날 욕하던 사람들도 또 어제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땐 칭찬하고 네. 잘못할 땐 또 저한테 야단을 치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렸다면 저는 참 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 때 네. 저는 이제 초선 17대 국회 때. 몇 년도죠 그러면? 2004년도. 2004년. 네. 2004년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의총의 첫 번째 발언자가 저였어요. 그리고 17대 국회 초선 때 마지막 의총 마지막 발언이 또 저였어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제가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근데 어떤 선배 의원이 저한테 쓱 다가오더니 저한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말이야. 너무나 옳은 말을 너무나 자주 해.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해. 때로는 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안 하고 그래야 올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선한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충고랍시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분?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반대로 해야지. 옳은 얘기를 자주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체제 내화되어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개 쳐들지 말고 그냥 수그리하고 웬만하면 그냥 묻어서 있는 듯 없는 듯 가라. 이런 그게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의총 발언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요. 사전에 뭐 자유롭게 손 나가면 손 들고 하는데 17대 국회 때 네. 제일 시끄러웠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나머지 2명은. 나머지 2명. 네. 본인이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임종인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유시민.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얼마 전까지 제일 시끄러웠던 의원이 있어요. 누구요? 이현주. 야, 매번 나가요, 매번. 다른 각도에서. 지지도 않고 그렇게 매번 나가시대. 근데 똑똑하고 하여튼 말도 잘하긴 하죠. 이제 17대 국회하고 지금 또 20대 국회는 또 양상이 달라져서 지금 네. 이제 SNS 팟캐스트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국민들이 바라는 행동 이런 네. 것을 소신 있게 하는 게 네. 이제는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국회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예전보다 이게 오래전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10년? 15년 전과 지금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특히나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통신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고 홍보가 되고 그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저는 참 이상하다고 어제도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생각한 게 이 세상에 국회같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 집단은 처음 봤습니다. 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어제 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오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 전날 저는 3시간 동안을 뉴스를 봤어요. 네. 뉴스를 검색을 하면서 다 봤어요. 이 궁금한 게 뭐냐면 저 북핵을 어떻게 하나. 이 핵실험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는가 때문에 네. 계속 메모를 하면서 제가 모르니까 보고 이것은 뭐고 수소탄은 어떤 것이고 하는 거를 다 봤어요. 뉴스 보면서 메모도 하고 또 검색해서 찾고.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요. 새벽 1시까지 검색을 하고 이걸 제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걸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가을국회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콧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김장겸을 지금 수호하려고 길을 쓰고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핵실험을 이걸 어떻게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후한무치하게 자기들이 원래 준비했던 김장겸 피켓을 들고 옆에다가는 할 수 없이 이제 북의 핵실험에 관련돼서 문재인은 뭐 각성하라, 사과하라. 아니 그게 문재인이 사과할 일입니까? 그걸 이렇게 두 개를 김장겸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옆에다가 그냥 졸속으로 만들어서 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참 어이없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럴 때냐고요. 9년 동안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외교나 국방이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북한보다 국방비를 뭐 몇 배를 쓰면서 지금 이 모양을 자기들이 40배 이상을 뒀습니다. 갑질을 하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아침에 국회가 처음 시작되는 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이게 세상에 어느 사회에서도요, 어느 집단에서도 이런 비상식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화났어요.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 건 아니고요. 원래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로 한 거고 그 사람들이 네. 이제 반응을 보는데 그 반응이 아마 그래서 좀 창피해서 좀 더 오버했던 건 아닐까? 스스로 찔리니까. 우리 비서진들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정말 새벽에 가서 이 전문 메이크업에서 화장을 하고요. 메이크업을 딱 풀 메이크업을 받고 옷도 가장 화사한 옷을 입고 제가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을 당당하게 찍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그때 찍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찍어놓은 거를 나중에 그것도 뭐 엄청나게 기사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제가 이게 너무 화사하고 그 화장도 진하고 옷도 그렇게 너무 화사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어제는 분명히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안 나올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당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이것은 핵실험이라는 굉장히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취소했을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연기. 네, 그때 이제 무조건 다 반대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포기를 하고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는 이제 보이콧을 하겠다고 이분들. 자기들이 옆에서 뭐 이상하게 그 판넬로 저를 막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상한 얘기거리가 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건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경제 알바나 검찰 알바가 전부 다 페이스북 라이브였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 라이브 전문가가 됐더라고. 저수지 게임 시사회를 하기 전에 네. 그 주진우, 김어준, 그다음에 최진영 감독 와서 얘기하는데 순간 본능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딱 하더라고. 네, 그 순간 몇만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가 굉장히 익숙하죠. 보통 때는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나 비서진들이 하는데 제가 아니면 안 될 자리에서는 제가 해야 되죠. 뉴스거리가 있고 이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이렇게 궁금한 점을 좀 이제 풀어주는 거라면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국회 로텐도울의 그 시위를 페이스북 라이브 한 게 제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표창원 의원 그 그림 사건으로 네네. 엄청나게 정말 폭발을 당했죠. 그러면서 온 가족까지 그렇게 폄훼 당할 때 작년이죠. 예, 그때 저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국회를 들어갈 때 너무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재정 의원이 뭐라 그러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참았던 지금 제 핵실험을 이걸 어떻게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후한무치하게 자기들이 원래 준비했던 김장경 피켓을 들고 옆에다가는 할 수 없이 이제 북의 핵실험에 관련돼서 문재인은 뭐 각성하라, 사과하라. 아니, 그게 문재인이 사과할 일입니까? 그걸 이렇게 두 개를 김장겸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옆에다가 그냥 졸속으로 만들어서 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검이 막 손에만 뜨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우정의 트윗을 또 시위의 목적이 뭔지 아냐? 뭡니까?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찰할 내용들을 많은 퍼지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하면 그리고 이게 또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혜원한테 막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기자들이 찍는 건 또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게 그냥 전달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가만히 찍는데 왜 조롱과 비난이 있어요? 가만히 조용히 찍고 들어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단 한 가지 제가 표창원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뭐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서 무슨 얘기거리를 만들거나 시끄러워지면은 이 대선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래서 저는 안 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했어요. 내가 왜 저기 들어오면서 저 사람들이 표창원 의원이 그걸 그린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저렇게 사람을 조롱하고 그 다선 의원들이 쭉 수십 명이 줄 서가지고 그걸 들고서는 문재인은 책임지고 표창원은 뭐 사퇴하라라는 걸 들고 있는데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마디 못하고 들어온 게 그렇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보좌관 비서들을 모아놨어요. 회의하면서 내가 다음번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피켓을 들고 나면 난 반드시 찍는다. 그리고 내가 찍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찍는 거를 함께 옆에서 여러분들 찍지 못하겠지만 혹시 누가 나한테 폭행을 가할지도 모르니까 내 뒤에서 나를 받쳐라.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찍었죠. 지난번에 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첫 번째로 찍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찍었죠. 근데 그때 찍을 때 사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아침에 딱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딱 잡고 우리 직원들을 다 검정 옷을 입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검정 옷을 입고 전부 넥타이를 메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검정 옷을 입고 화장도 그냥 제가 대강 하고 그냥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어저께는 이제 가서 어제는 사실은 시간도 좀 늦었어요. 제가 한 5분 전쯤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는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제가 다 찍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냥 스케치를 가까이 가지 말고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카메라를 딱 올리고서는
우리 이제 비서들도 다 긴장을 하면서 제 뒤를 따라오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어머 이분들이 세상에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 전날 페이스북에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 이 사람들이 피켓팅을 하면 나는 또 페이스북 그 생중계를 한다. 근데 카메라들이 이렇게 밀려서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가면 그냥 내버려두고 무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혼자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로였어요. 그냥 들어가는 통로를 제가 카메라를 딱 들고선 이렇게 하고 걸어 들어가는데